데일리 브리핑. 네,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자, 이 미국이 외국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기 위해서 이 창업 비자를 신설키로 했다는데 이 창업 비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난 주말에 중요한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. 그 법안은 이제 미국 경쟁 법안인데요. 아주 2,9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법안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 이민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새로 신설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상원 이제 연방 하원 안에 담긴 그 내용을 보면요,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창업 비자를 신설하는 겁니다. 창업 비자의 신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추진되어 왔던 것인데 이게 번번이 실패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냥 그 법안만 상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원에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. 222대 210으로 가결됐는데 이 미국 경쟁 법안,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창업 비자, 이 명칭은 W 비자입니다. W 창업 비자를 신설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쭉 들어있고요. 이 W 창업 비자는 세 가지 종류로 W1, W2, W3 비자로 이제 발급이 됩니다. W1은 말 그대로 창업하는 주 신청자입니다.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창업을 되고 또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서 있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W2 비자는 그 핵심 회사를 창업하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핵심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W2 비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들의 배우자, 그러니까 W1과 W2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들이 받는 W3 비자로 이 세 갈래로 나눠서 하는데요. W1, 2 비자는 기본 처음에 3년짜리를 주게 되고요. 3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주 신청자의 경우에는 1 플러스 1, 그래서 2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보통 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해서 또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외국 인재들로서는 미국의 그 취업길, 미국의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크게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W 창업 비자를 받으려면 이제 조건이 좀 있는데요. 우선 그 비자를 신청하기 18개월 전, 1년 6개월 정도를 잡고 그 기간 안에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아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, 뭐 연방도 좋고 주정부도 좋고 로컬 정부도 괜찮을 것인데요. 여기서부터는 그랜트로 10만 달러를 받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해보고 또 우리 그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인사회에서도 시민권자들로부터 25만 달러 투자받고 그럼 본인은 얼마나 받으면 되느냐? 10% 이상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90%는 이제 기존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그랜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. 그거를 갖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. 네. 창업을 하는데 이 주 신청자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창업 비자를 이용하려면은 그 창업하는 회사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것이고요. 그만큼 또 전문 지식이나 분야별로 다 다를 테니까 전문 지식이나 기술, 경험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을 아마 이제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창업 비자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 또 3년 연장해서 6년 정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여기다 더 좋은 W3 비자. W3 비자 그 직계 가족들도 배우자나 그 미성년 자녀들까지도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별도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. 배우자나 자녀들 중에서도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워크퍼밋까지 허용이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주권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비민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창업 비자 소유자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
125만 달러를 투자를 더 유치를 하거나 또 연매출을 100만 달러를 2년간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자격이 되는데요. 또 10명의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. 아무래도 E2 비자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요. 1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해서 100만 달러를 한 해만 올려서는 안 되고 보통 2년 정도로 올려서 사업 실적을 이제 증명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창업 비자가 이게 이미 그 하원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. 법제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상당히 그 외국인 인재들 중에서는 미국에 유학 와서 사실은 취업, H-1B 비자 같은 것을 얻으려도 뭐 하늘의 별따기처럼 상당히 그 좁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문호가 너무 좁아져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은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또 외국 인재들을 대부분 놓치는 그런 우려를 범해 왔는데 이 창업 비자가 우선적으로 신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STEM, 그러니까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은요.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네. 내용입니까? 네, 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스템은 이제 사이언스, 과학과 테크놀로지, 기술, 또 엔지니어링, 공학, 매스매스틱스, 수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스템 분야를 전공을 한 박사학위자들에게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그 영주권을 무제한으로 주겠다. 즉 쿼터에 구애되지 않고 주겠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그 신청만 하면은 그냥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스템 전공 박사학위는 비단 미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.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뭐 더 좋을 거고 아마 알지 모르게 우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등 외국 대학에서 받은 박사도 인정이 됩니다. 아하, 네. 신청은 하는데 아마 또 이민국에서 이 심사를 하면서 좀 까다롭게 굴 수는 있겠지만요. 그래도 스템 전공이라면은 분명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거든요. 네. 인문사회과학 계열과는 달리 분명히 어떤 그 업적 같은 것이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 박사학위도 인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는 지금 뭐 NIW라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이제 뭐 본인 미국 아마 스폰서도 없이 그냥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더구나 쿼터도 없이 그냥 지금 취업 이민 같은 경우도 연간 쿼터가 14만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도 적용 안 하고 주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제한으로 물론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만큼 스템 전공자들, 박사학위자들 최고급 인력을 대거 이제 유입을 하겠다, 영입을 하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. 그다음에 뭐 당연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같은 영주권을 제공하게 되고요.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지금 이번에는 법제화에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. 이것 외에도 상당히 그 외국 인재들을 갖다 붙잡기 위한 맨 처음엔 미국의 정부로부터는 이제 무슨 미국 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기관부터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쓸 게 분명합니다. 그 다음에는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OPT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은 1년밖에 못 있는데 스템 분야는 3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스템 전공에 인정해주는 전공을 22개나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. 기존에 한 90여 개에 22개를 추가를 했었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넓어질 것이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과학자 아주 유명한 컴퓨터나 무슨 공학, 이 수학자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. 경제학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. 스템 전공이 90개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한다든가 또는 경제학, 경영학 이런 그 MBA 쪽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스템 분야를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창업 비자와 스템 박사 영주권 발급 등은 지금 하원 가결 법안에만 들어있고 상원 가결안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. 그렇다 그러면 이 조정이 네.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
네, 아무래도 하원안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게 왜냐면은 연방상원안은 지난해 6월에 가결이 됐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8개월 후에 연방하원안이 하면서 연방상원안은 이 국가경쟁력 강화 법안이 2,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이 하원안은 3,500억 달러를 잡고 있습니다. 이제 두 가지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상하 양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단 이 연방 하원의 몇몇의 그 생각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거든요. 그다음에 미국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. 스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사가 아니라 비단 이 창업하는 스템 분야에서는 이민자들이 25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이미 미국 아이들이 본토 여기 태생 특히 이제 백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픈 학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물론 뭐 또 탑 클래스에서는 뭐 백인들이 우세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이 많이 그 갭을 좀 메워왔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것을 그런 그 훌륭한 인재들을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냥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제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이고 또 반이민자들도 이게 이민 제한파들도 무조건 반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원래 이런 창업 비자나 또 이런 그 고급 인력을 갖다가 들여오는 거는 공화당이 더 적극적입니다. 예전에도 이제 부시 행정부 때부터도 이제 그랬고요. 그렇죠.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흑인 인력들 때문에 그 피해를 줄 수가 있다. 이민자들이. 그래서 외국 인재 영입에 좀 꺼려왔던 그런 것도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미국이 슈퍼파워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외국 인재를 더 이상 이제 그대로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연방 하원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하원 조정안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창업 비자뿐만 아니라 스템 박사 영주권 발급 이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그야말로 바이든 행정부는 더 큰 여러 가지 갖가지 이민 옹호 법안 방안들을 갖다가 지금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. 네. 법제화가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법제화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류미 비자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공화당의 발목 잡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중도파들은 좀 꺼려하거든요. 이러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그 방식을 바꿔간다 그러면은 즉 합법 이민 신청자들부터 적체를 없애주고 이렇게 외국 인재들부터 붙잡는 그래서 미국 경제, 미국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제도를 먼저 추진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이 실행이 될 것으로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우리 한인들을 비롯해서 한인 청년들도 지금 그 스템 전공 비율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. 물론 네. 인도나 중국에 비하면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이 워낙 똘똘하니까 미국에 와서 전공도 이것로 좀 하고 한국 전공과 달리 또 이쪽에서 스템 분야로 전공하고 정이과 계통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제학이나 이제 통계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네. 쪽으로 좀 빅데이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공해서 학위까지 따면은 미국에 진출할 길, 또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매우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.